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3판 4장의 16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클립이 4장에서는 마지막 클립이 되겠네요. 이번 장을 실습하기 위해서는요, 몇 시간 이상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커널 컴파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혹시 직접 실습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좀 이따 실습할 때 그냥 켜놓고 그냥 두고 봐라 그러면은 그 이후에 길게는 한 10시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꼭 완전하게 실습을 끝까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살펴볼게요. 먼저 개념을 볼까요? 모듈과 커널 컴파일 필요성 개념인데 교재 293쪽과 294쪽에 상세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듈이라는 용어 나오는데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는 코드인데, 자, 이게 우리 배포판이었던 거거든요. 우리 2장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 배포판에서 실제 리눅스는 이 커널이 진짜 리눅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게 이 커널인데요. 이 커널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커널이 초기에는 굉장히 작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커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는 게 리눅스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리눅스의 기능을 많이 넣어야 되고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널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이 커널이 자꾸 커지니까 너무 무겁지 않나요? 그래서 생각하는 개념이 모듈이에요. 이 모듈은 이 커널에 다 들어갈 것을 자주 안 쓰는 것들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빼놔서 얘는 언제 하냐면 필요할 때만 그때만 잠깐 갖고 와서 쓰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커널로 작아지고 필요 없는 거 또는 자주 안 쓰는 거는 모듈로 빼놓으니까 모두에게 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게 커널과 모듈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듈은 밖으로 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커널을 새로 컴파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모듈과 커널로 왔다 갔다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원래는 기본이 모듈이 빠져 있는데 얘는 굉장히 자주 쓰니까 아예 커널 안으로 넣어야겠다. 그러면 커널을 새로 컴파일하면서 그렇게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커널 자체는요, 부트 밑에 vm 리눅스 다시 커널 버전 파일, 이 파일이 기본적인 커널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커널은요, 고정돼서 우리가 배포판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우리가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분투 24.04가 처음에 배포된 시점에 그 커널을 그냥 써도 관계없는데 원한다면 이것을 우리 지금 시점에 최신 커널, 물론 최신이 아니도 되고 다른 버전의 커널로 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커널 컴파일 또는 커널 업그레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295쪽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커널을 컴파일을 한번 해볼 텐데 커널 컴파일의 순서는 이렇게 돼요. 잠깐 살펴보면 현재 커널 버전을 이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고요. 커널 소스를 우리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스 코드만 다운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축을 풀고요. 설정을 초기화하고 환경 설정한 다음에 이전 커널 버전, 이전 컴파일 버전이죠. 이전의 컴파일 버전을 없애고 이제 커널을 컴파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C 언어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C와 C++인데 C와 C++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는데 이 컴파일 되는 시간이 이제 컴퓨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10시간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랑 실습할 때 이렇게 쭉 따라해서 이 정도까지 하고 컴파일만 보내고 끝까지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끝까지 나온 것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은 그냥 보기만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커널로 우리가 한번 커널을 컴파일 업그레이드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죠. 자, 296쪽을 통해서 같이 커널 업그레이드 실습을 진행할게요. 우리가 최신 커널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 4-185를 보면서 같이 실습을 할게요. 요 명령어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자, 서버 가상 머신을 초기화할게요. 초기화시키고요. 우리 메모리를 올리는 게 더 빠르게 할 테니까 제가 메모리를 한 8기가 정도 올릴게요. 그래서 8기가니까 8192죠. 8192 메가바이트 변경시키고 오케이. 안 올려도 돼요. 혹시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그냥 4기가로 컴파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부팅할게요. 자, 부팅되면 또 얘기할게요. 자, 터미널이라서요. 먼저 우리 현재 커널 버전부터 볼까요? uname-r 보면은 우분투 24.04에서는 기본적으로 커널
6.8.0 이 버전을 배포를 하고 있어요. 뒤에 거는 뭐 더 높아도 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6.8.0 얘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최신 커널을 다운로드 해볼까요? 다운로드는 kernel.org에서 다운로드 하면 돼요. 자, 웹브라우저에서 항상 kernel.org 가면 최신 버전이 바로 들어있습니다. .kernel.org 커널이죠. kernel.org 들어가면은 항상 최신 버전을 현재 6.11.7이네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볼 때는 아마 좀 더 올라가 있겠죠. 그럼 클릭해서 다운로드해서 얘를 해도 되는데 관계없어요. 얘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재랑 똑같은 거 쓸게요. 그럼 역시 우리 카페 가시면 되죠. 카페.naver.com에 this is linux 우리 카페 가서 왼쪽에 교재 자료실에 우리 보면은 전체 실습 파일 여기 우리 지금 4장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들어가세요. 4장 부분에 가면은 여기 있을 거예요. 예, 커널 6.9.9 우리 교재랑 동일한 거 얘 쓸게요. 다시 얘기했는데 요거 써도 될 거예요. 문제 없을 건데 그냥 저는 교재랑 똑같은 거 할게요. 클릭해서 네, 기다리면 얘가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니까 가볼까요? 자, 다운로드 디렉토리 이동할까요? cd 다운로드 탭. 자, Shift 스페이스 누르면 한영 전환되는 거 아시죠? 자, 누르고 ls-l로 보면은 이제 이 파일이 우리가 커널 소스 파일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우리가 옮겨 볼게요. 다운로드 했고요. 이 파일을 요로 옮길게요. 자, mv li 탭을 usr 밑에 src 이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할까요? cd usr 밑에 src 이 디렉토리 이동해서요. 자, 여기 보면 ls문 파일이 여기 있죠. 이 파일을 여기다가 압축을 풀면 돼요. tar의 xf 대문자 j예요. 그 li 탭 하고 6탭 하면은 우리 지금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에 압축이 풀립니다. 엔터. 자, V를 빼면요. tar의 x V는 이제 그 작동이 쭉 나오니까 화면이 넘어가는 거고 그거를 제가 뺐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압축만 풀리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금방 풀릴 테니까 풀리고 나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압축이 풀렸네요. 보면은 ls 보면 폴더가 이제 리눅스 699 요 폴더가 생겼네요. 자, cd 리눅스 6탭. 자, pw 하면 여기가 바로 이제 리눅스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폴더예요. ls로 보면요. 이 안에 또 굉장히 많은 C와 C++ 코드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얘를 컴파일하면 새로운 새로운 커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준비가 됐어요. 자, 클리어할게요. 클리어하고. 자, 우리 컴파일하기 위해서요. 필요한 패키지들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걔네들을 먼저 설치해 줄게요. apt로 -y install 교재 299페이지에 있거든요. make랑요. gcc g pkg-config qt6-base-dv flex bison libssl-dv 그리고 libelf-dv 이 패키지들을 먼저 설치를 해줘야 컴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 칠게요. 하면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설치가 잘 될 겁니다. 자, 설치되고 나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요, apt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시기적으로 다른데, 제가 교재를 집필할 시점엔 잘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요. 일단 클리어하고요, apt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업데이트 하고요. 기다렸다가요. 이거 한번 해주고, 그리고 한 번 더 설치해주면 돼요. 그런데 뭐 설치된 거는 그냥 또 해주면 설치 안 되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필요하면 설치되니까 뭐 따로 골라낼 필요는 없어요. 설치 실패한 거를 다시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먼저 저랑 다르겠다면 apt 업데이트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리어하고요. 자, apt 업데이트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요 내용들을 엔터 치고 설치할게요. 자, 이번에는 설치가 잘 될 거예요. 설치되고 나면 또 이어서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 내용 합니다. 커널 설정 초기화부터 진행할까요? 클리어하고 이제 make mr proper 그러면은 얘가 이제 처음에 간단히 금방 될 거예요. 초기화가 됐고요. 자, 초기화가 되면 이제 우리 실제 커널 환경을 설정할 필요 있는데 그 명령어가 이거예요. make xconfig예요. make xconfig 하면은 이제 화면이 나와서 여러분이 다양한 커널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을 컴파일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내가 아까 모듈로 바꾸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능을 더 추가하거나 이거를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뜨고 나면 화면이 뜨거든요. X 윈도우 상에서 우리가 커널 환경을 여러분 맘대로 바꿀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커널 자체만 공부하는 것도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겠죠. 뭐 우리는 이제 우리 연습하는 중이니까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내려서 이 프로세서 볼까요? 이건 CPU죠. 이제 CPU의 내용과 종류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이제 프로세서 패밀리 보면은 사실 지금 제너릭 X8664인데 이거가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가 인텔 또는 AMD 계열 이건데 우리가 옛날 거 뭐 다른 거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요걸로 할게요. 그냥 원래대로 요걸로 바꿨다고 그냥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쭉 내려서 파일 시스템을 찾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많긴 한데 쭉 내리면 밑에 쪽에 있을 거예요. 밑에 쪽에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쭉 내리면 예, 파일 시스템 있죠. 여기 보면 DOS F8 뭐 NT 파일 시스템에서 윈도우 파일 시스템을 얘가 호환이 가능하냐 이걸 찾아서 요거를 얘가 설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많이 돼 있죠. 돼 있는데 내가 필요하다면 얘를 뭐 체크를 더 하거나 더블 클릭해서 날 이거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여러분이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거 64비트 NTFS 클러스터 얘를 지원하겠다 체크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필요하면 더 체크하거나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커널 컴파일 할 때 지금 제가 2개만 했지만 이렇게 뭐 수천 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 설치할지 안 할지 모듈로 할지 아니면 커널 안에 넣을지 그걸 여러분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 삼아서 몇 개를 변경을 했다고 치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럼 얘를 저장하면 돼요. 자,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이 있네요. 그죠? 저장 아이콘이 있으니까 저장하면 지금 이 제가 설정한 내용이 저장이 됐어요. 자, 파일에 퀴즈로 빠질게요. 저장한 다음에. 자, 그러면 커널 환경 설정까지 우리가 끝났으면은 이제 이전 정보를 잠깐 삭제를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커널 실행할 때요. 이제 오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다가 오류되면 우리가 되게 귀찮으니까 미리 해줄게요. 제가 스크립트 슬래시 config에요. config하고 disable 교재 301페이지 제가 써놨거든요.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4줄이니까 제가 그걸 쓰고 얘기할게요. 자, system underbar trusted underbar key s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아무 메시지 안 넣으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set str 하고 key s 하고 여기 한 칸 띄고요. 그냥 큰 따옴표 2개 하면 돼요. 빈 걸로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다시 disable 하고요. 시스템하고 여기 용어가 좀 달라요. 용어가 교재에 있는 그대로 저도 쓸게요. 대문자로 revocation underbar key s 하고 엔터.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disable 아니라 set str set str 하고 key 하고 띄고 역시 빈 거 엔터. 자, 이렇게 이 4개 줄을 저랑 똑같이 한번 적어주시면 되고 교재에 301페이지 써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적어주셔도 되겠네요. 자, 됐으면 이제 우리가 이전 정보 삭제할게요. 이전 정보를 자, make clean 하면은 자, 이전 정보가 컴파일했던 정보가 있다면은 그게 삭제됐고 이제 얘를 따로 실행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make가 실제 컴파일이고 make 모듈 인스톨은 모듈 있죠. 아까 얘기한 모듈 설치하는 거고 make 인스톨은 커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세 개가 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켜보기 힘들잖아요.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힘드니까 세미콜론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make 하고요. 세미콜론 하면은 make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make modules install 모듈이 설치되고요. 세미콜론하고
make install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한꺼번에 세 명령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게 되겠죠. 얘 끝나면 얘 되고 얘 되고 이렇게 엔터 쳐주면은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엔터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얘가 알아서 계속 커널을 계속 컴파일하고, 컴파일이 끝나면 모듈 설치하고 커널 설치하고 이 작업을 하는데, 최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뭐 10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빨리 될 때는 몇십 분이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알아서 끝날 때까지 컴파일을 하고 이렇게 둬도 되고, 혹시 뭐 이제 더 이상 좀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그렇게 시간 투자를 못 하겠다, 그렇다면은 그냥 여기까지 실습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컴파일이 되고 난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컴파일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얘기를 진행할게요. 여러분은 이대로 둬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컴파일 된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맞춰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커널 컴파일이 끝나고 나면요, 여기서 도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커널 컴파일이 완전하게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컴파일이 완료되면 내용들을, 파일들을 몇 개 확인해 보면 될게요. 제가 이거 닫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새 터미널을 제가 하나 열고요. 제가 ls-l로요. 자, lib 밑에 모듈주 볼게요. 모듈주 이 디렉토리를 보면요, 여기 보면 어때요? 우리 드디어 방금 만든 커널 6.9.9 이게 컴파일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원래 것도 있고요. 여기 다시 또 보면 ls-l/부트 볼게요. 부트 보면은 이 부트 디렉토리에 우리 지금 만든 커널 6.9.9 있죠. 지금 한 컴파일한 이 내용들, 이런 내용들, 얘네들이 추가로 vm linuxe 6.9.9 이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널이 완전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커널 우리 부팅해주는 내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gedit로요, 부트 밑에 그룹 밑에 grub.cfg 있거든요. 이 파일 열어볼게요. 열면은 쭉 열어서 169행쯤 할게요. 169행쯤. 행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어때요? 6.9.9 이 파일 있죠? 커널 파일. 6.9.9 새로운 커널로 우리가 부팅이 되게끔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부팅 한번 해볼까요? 닫았다가, 자, 리부트 하고, 처음에 커널 컴파일 된다면 리부팅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오래 걸리면 좀 기다리면 돼요. 자, 재부팅 되면 또 얘기 이어서 할게요. 자, 재부팅 됐네요. 재부팅 되고 터미널을 열고요. 좀 확인해 볼까요? uname-almon 어때요? 우리가 새로운 커널인 6.9.9로 부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커널로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운 엔진을 갈아치운 거죠. 새로운 우분투 리눅스를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커널은 날아간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커널 업그레이드하면 기존 커널이 날아간 게 아니라 커널이 그대로 있고 추가로 커널이 된 거예요. 자동차로 비하면 엔진을 추가 장착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 엔진과 새로운 엔진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나노로요. 자, etc 밑에 디폴트 밑에 grub 해서 그룹 파일 편집한 거 기억나죠? 이걸 좀 편집해 볼게요. 열고요. 여기서 그룹 타임아웃 스타일 얘를 주석하고요. 그리고 타임아웃을 제가 좀 늘려볼게요. 30초로 늘리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부팅할 때 그룹 화면이 나와서 커널을 선택하려고요. 자, 컨트롤 X, Y, 엔터 저장하고 grub, 그죠? 업데이트 해야겠죠? 업데이트 grub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변경한 내용이 적용이 됐어요. 자, 리부트로 재부팅 해볼게요. 자, 재부팅하고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자동으로 넘어갔지만 이번에 어때요? 커널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선택해 보세요. 두 번째 어드밴스 옵션 있죠? 두 번째 일로가 선택해서 엔터 하면은 어때요? 커널이 6.9도 있고 우리 전에 했던 6.8.0 둘 다 있죠.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부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세 번째 있는 6.8.0 원래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커버리 모드 말고 일반 모드는 첫 번째와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걸로 부팅할게요. 세 번째 선택해서 엔터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새로운 커널이 아닌 예전 커널, 그러니까 예전 엔진으로 부팅이 되는 겁니다. 자, 부팅되면 확인만 하면 되겠죠. 부팅되면 또 얘기할게요.
네, 부팅이 됐네요. 자, 터미널에서 uname-r로 확인하면 우리 원래 커널인 6.8.0으로 다시 부팅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커널 컴파일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비타민 퀴즈 4-3을 통해서 커널 컴파일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3은 클라이언트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4장의 학습을 마칠 텐데 4장이 리눅스의 기본이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학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4장을 마치겠습니다.